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참 많죠. 특히 요즘에 교육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등등등 처음 들어볼 용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그 단어 자체가 영어인데요. 하드 플러스 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드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죠? 네, 딱딱한 이란 뜻입니다. 딱딱한 물건, 그래서 그쪽에서 쇠붙이라는 의미가 원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의미가 점차 확장이 되어서 요즘은 전자장치, 기계장치의 몸체 그 자체를 하드웨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 전원을 눌러서 화면에 켜지는 윈도우 창 또는 맥 또는 인터넷, 크롬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드라이버, 망치, 펜치로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것들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드, 즉 딱딱하고 단단한 것들은 전부 하드웨어입니다. 사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하드웨어라고 모두 불러요. 그런데 하드웨어랑 비슷한 단어로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있지요. 조금 전 hard, 딱딱한, 단단한 이었는데 지금은 soft, 부드러운 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운 걸 뜻하는 건 아니고요. 하드웨어의 반대말로 소프트라는 단어를 도입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통제하거나 컴퓨터에 명령을 내려서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너무 길죠?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은 아주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야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기기 안에 직접 입력을 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손으로는 직접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에는 핸드폰에 까는 앱,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습니다. 예, 컴퓨터 안에 이렇게 0과 1로 이루어진 아주 길고 많은 명령문을 다 넣으면은 결국에 소프트웨어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CD 모양으로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CD로 판매하기보다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바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PC에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어떤 게임들은 컴퓨터에 직접 CD를 넣고 설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전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참 많이 들었을 단어예요. 프로그래밍, 조금 전에 배웠던 프로그램이랑 아주 비슷한 단어죠. 프로그래밍의 의미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사용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명령문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명령어, 명령문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 컴퓨터 언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 무엇이냐?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생성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 라는 말이 곧 나는 프로그래밍 중이야 라는 것이죠. 네, 어떤 안경을 쓴 개발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네요. 즉, 프로그래밍 중이네요. 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딩이라는 말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사용이 되곤 해요. 특히 교육 관련 뉴스를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코딩 관련 수업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리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코딩과 프로그래밍의 의미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딩의 원래 의미는 주어진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너무 길죠? 두 글자로 줄이면 코딩이 무엇이냐? 네, 번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만약 컴퓨터한테 컴퓨터야 전원을 켜 라고 말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그때 컴퓨터 안으로 어떤 전기 회로라던가 명령문이 들어가서 컴퓨터가 켜지게 됩니다. 영어를 보면은 코딩이라고 써있죠. 영어 코드라는 단어의 뜻은 암호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나다, ABC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말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나 전기 기호로 바꿔주는 거를 코딩이라고 해요. 조금 전에 프로그래밍과 잘 구분하세요.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총 작업을 의미하고요.
코딩은 번역하는 작업을 의미해요. 따라서 코딩은 프로그래밍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할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한번 코딩하는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프로그래머가 열심히 코딩을 하고 있지요. 네, 프로그래밍 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코딩 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이라는 아주 큰 범위 안에 코딩이라는 범위도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딩은 번역하는 거고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자체니까요. 네, 여기 언어를 보니까 우리가 정말 사용하지 않는 언어네요. 혹시 영어를 잘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영어가 전혀 아니죠. 이상한 점도 많이 나오고요. 괄호도 많이 나오고요. 네, 띄어쓰기도 이상한 데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에 보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가끔씩 서점에 가면 C 언어, HTML, 자바스크립트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한마디로 코딩하는 언어라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명령문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 네, 이런 다양한 번역 프로그램들이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도 선택해서 이렇게 영어 단어도 좀 쓰고 는도 쓰고 괄호도 쓰고 뭐 이상한 표시도 등등등등등등 쓰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한 번 더 바꿔줍니다. 사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0과 1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인터넷 창을 켜줘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요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죠. 요거를 입력하면은 이거를 입력하면은 이제 컴퓨터가 다시 0과 1이라는 조합으로 된 명령문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엔트리, 스크래치, 파이썬. 이 엔트리, 스크래치, 파이썬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종종 사용하는 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입니다. 공통점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사이트라는 겁니다. 대부분 문법이 적거나 없고요. 심지어 엔트리라는 거는 명령어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엔트리라는 사이트, 초등학생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사이트인데요. 네, 엔트리라는 이 사이트는 한국인이 만들어서 모든 블록들이 한글로 되어 있고요. 원래 엔트리 이전에 스크래치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스크래치가 좀 더 원조예요. 스크래치는 영어권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죄다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엔트리 사이트를 다시 이제 누군가 만든 거죠. 그러면 파이썬은 무엇이냐? 파이썬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는데요. 조금 전에 C 언어, HTML,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처럼 번역하는 언어들이 있었죠.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이썬입니다. 그런데 파이썬이라는 게 중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쉽고 편하고 금방 익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일반 개발자 중에서도 파이썬을 종종 사용하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자,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프로그래밍이랑 코딩이랑 다르다 그랬죠? 코딩을 잘 하려면 그냥 번역만 잘하면 돼요. 근데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려면 되게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컴퓨터로 사고하는 능력,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해요. 컴퓨팅 사고력이란 간단히 말하면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고 해결하는 능력인데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학자마다 주장하는 사고력의 요소가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가지로 알아볼게요. 일단 추상화 능력. 추상화 능력이란 눈앞에 이렇게 사과 하나가 있지 않아도 내 머릿속으로 사과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추상화 능력이에요. 그런 다음에 프로그래밍 능력, 자동화 능력. 이것은 무엇이냐?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컴퓨터가 알아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입력할 수 있느냐? 컴퓨터의 사고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느냐? 그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의 융합 능력. 창의성? 융합 능력? 뭔가 전혀 컴퓨터랑 상관없을 것처럼 보이는 능력이죠?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원래 없었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발명하는 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발명할 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네, 창의성, 그리고 융합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즉 없었던 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생각하고 또 합치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컴퓨팅 사고력 3가지 중에서 가운데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절차적 사고, 알고리즘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게 무엇이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절차, 방법을 모아놓은 거를 절차적 사고 또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작은 덩어리의 문제로 나눕니다. 처음엔 요만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요만큼, 마지막 요만큼 해결해야지 라고 이렇게 정해두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작은 덩어리 안에서도 다시 요거 먼저 하고 요거 먼저 하고 요거 먼저 하고 요거 먼저 하고 이렇게 계속 잘게 나눠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야지 이렇게 단계별로 해결하는 사고 과정을 절차적 사고, 그리고 이걸 다 예쁘게 정리하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알아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긴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생각만 하면 사고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면 알고리즘으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무엇이냐? 시작을 한번 했을 때는 무조건 직진을 해야 돼요. 직진을 하다가 장애물이 있으면은 좌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계속 직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없으면 우회전을 하고요. 계속 직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어진 순서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알고리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활에 좀 더 밀접한 걸 보면은 버스 타기 알고리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알고리즘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순서도라고 합니다. 볼까요? 시작을 해요. 뭐든지 시작이라는 거 꼭 필요합니다. 시작과 종류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버스를 기다려야겠죠. 그러면 어떤 버스든 하나가 올 거예요. 그 버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목적지로 가는 건가? 아니요, 아니라고 하면 계속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목적지로 가는 버스예요. 그러면 타세요. 그럼 버스가 출발을 하겠죠. 그러면은 버스 타기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버스 타기라는 문제를 잘게 나눠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서 해결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알고리즘,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게 절차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다면 맨 처음에는 언플러그드 활동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언플러그드. 플러그가 뭐죠? 콘센트에 꽂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플러그라고 해요. 근데 on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코드를 꼽지 않는 활동. 다시 말하면 컴퓨터 없이 절차적 사고를 바꾸면 컴퓨터 과학적 사고예요. 절차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마 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로봇이 빵에 잼을 바르도록 코딩해보기 또는 프로그래밍 해보기. 1번 딸기잼을 잡고 뚜껑을 연다. 2번 딸기잼을 나이프로 푼다. 3번 나이프를 빵에 문댄다. 4번 빵을 반으로 접는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창의력과 융합 능력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요즘에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문학 상상력이 뭐냐? 얘는 사람에 관련된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 생각하고 또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느끼고 이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해요. 저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면은 고대 그리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모든 생각, 모든 고민 이런 것들을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래머, 개발자. 요즘에 직업 관련해서 많이 뜨고 있는 것들이지요. 네, 프로그래머 또는 개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그래머라고 해요.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어떤 회사가 있을 때 여기에 직장인으로 취직을 해서 회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자기네 팀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프리랜서가 돼서 어떤 회사랑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은 뭐 집에서 또 뭐 밖에서 어디든 뭐 카페에서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기만 하면 되는 직업이에요. 네,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래머들은 필요한 준비물이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컴퓨터. 이거 하나면은 프로그램을 싹 다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성능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은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외국에 나가도 되고 또는 뭐 여행을 가도 되고 아니면은 집에서 일을 해도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거는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좀 프로그래밍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그런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R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VR 많이 들어봤죠?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는 뜻인데요.
특수 안경 등을 착용하여 특정한 장소나 상황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유사 체험하는 겁니다. 현실인 것처럼 사실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이건 진짜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생긴 안경 한 번쯤은 본 적 있죠? 체험해본 친구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여기 VR 안경 같은 거 쓰면은 내가 의자에 앉아있지만 교실에 앉아있지만 마치 내가 판타지 세계 속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외국에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 안경에서 정말 입체적인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안경들은 귀에 스피커까지 동시에 달려있어서 정말 소리도 좋고 눈도 완벽하고 이렇게 해주는 기계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이 사람이 교실이나 복도에서 이걸 쓰고 있어도 막 이렇게 스산한 숲에 빠져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VR 게임방에 가서 이렇게 딱 안경을 쓰고 공포 체험 게임을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1분도 못 버티고 안경을 벗었지 뭐예요. AR, 이거는 아까 VR과 굉장히 알파벳이 비슷하죠?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내가 실제로 있는 현실 세계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아까 VR은 아예 가짜 세계였죠. 가짜 세계. 근데 AR은 좀 섞였습니다. 현실에다가 가상 이미지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AR을 MR이라고도 바꿔서 말하기도 합니다. M으로 바꾸면은 섞인 현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섞인 현실하면 너무 고급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자어를 섞어가지고 혼합 현실이라고 M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죠. 구글 맵스 중에서도 AR이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이 알만한 거는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죠. 실제로 이 들판에 실제로 있는 거고요. 화면 속에 나타나는 여기 예쁜 포켓몬 피카츄는 현실에 없는 거죠. 이게 섞여가지고 이게 스마트폰 속에 나타난 거, 요거를 AR이라고 합니다. 드론. 드론은 날씨 좋은 날 한강 같은 데 나가면 꽤 보이더라고요. 드론. 무선 전파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 비행기. 무선 전파가 뭐냐? 여러분 핸드폰 충전할 때는 이렇게 선이 기다랗죠. 여기 코드도 있고 이쪽에는 핸드폰을 꽂아주세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거는 선이 있으니까 유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드론에 선이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무선 전파, 와이파이, 블루투스, 데이터 이런 걸 이용해서 조종을 하는데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비행기입니다. 많은 드론들이 요즘에 4개의 펜을 매달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의 필수품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있죠. 그 드론이라는 게 대부분 목적이 뭔가 물건을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들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것도 보통 달려 있습니다. 3D 펜, 플라스틱 실을 펜으로 뽑아내서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펜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죠? 여러분 혹시 글루건이라고 아나요? 네, 본드 역할을 하는 글루건. 글루건처럼 뭔가 글루건은 본드로 만들어진 실이 쭉 나오는 거지만 플라스틱 실이 글루건 같은 데서 쭉 나와가지고 굳으면은 어떤 입체적인 물체를 만들 수 있어요. 앞에 보이는 두 화면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터 채널 사나고라는 채널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여기 사나고 씨가 요렇게 생긴 펜을 들고 뭔가를 쭉 짜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글루건처럼 생긴 거 끝에서 플라스틱 실이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글루건은 맨 처음에 나오면 말랑말랑하다가 조금 지나면 굳잖아요. 역시 플라스틱 실도 맨 처음에 말랑말랑하다가 조금 지나면 굳습니다. 그래서 아주 딱딱해져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3D 펜으로 만든 고양이에다가 이거 오일을 2개나 걸어놨는데도 고양이가 멀쩡히 잘 버티고 있지요. 근데 아까는 펜이었고 3D 프린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프린터가 무엇인지는 알죠? 프린터는 종이에다가 인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뽑아내는 거는 3D 프린터라고 합니다. 이 기계 이름은 3D 프린터고요. 얘가 물건을 뽑아내는 그 활동 자체는 3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위에 보면은 실패가 돌돌 말려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연결돼서 밑에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작품 완성. 밑에 보니까 뭔가를 만들어 놨네요. 아마 나사나 톱니바퀴를 만들기 위한 틀을 뽑아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실리콘 부으면은 톱니가 완성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해낼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것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3D 프린터가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많이 비싸요. 그런데 옛날에는 몇백만 원 했는데 요즘에는 몇십만 원으로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IoT,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이 뭐냐? 사물들의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편해요. 사물과 사물.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 그리고 내 핸드폰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 이걸 IoT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 가스레인지에 저런 IoT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핸드폰에도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핸드폰에도 저게 깔려 있어서 뭔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집 주변에 1km 이상으로 내가 뿅 벗어나면은 핸드폰을 들고 집 주변으로 멀리 벗어나면은 집 안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자동으로 꺼진다. 이런 거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스마트폰과 집안의 가스레인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거를 IoT라고 합니다. 가스레인지 말고도 뭐 세탁기, 전등, TV 이런 것도 다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이거 참 많이 들은 단어네요.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때문에 미래의 직업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Artificial Intelligence, 정말 인공지능이란 말이죠. 뭐냐?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그리고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사람이 어떤 지적 생명체처럼 머리로 뭐 생각하고 추론하고 뭐 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걸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어떤 지능이냐? 학습, 배울 수 있고요. 추론, 뭐가 확실하지 않은데 단서만 있으면은 추론할 수 있어요. 지각,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거 뭔데? 이렇게.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자연 언어가 뭐냐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 언어라고 해요. 자연 언어랑 반대되는 거는 뭐 컴퓨터가 이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뭐 C 언어, 파이썬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연 언어 이해 능력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스피커에다가 시리야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게 자연적으로 말한 거를 이 시리가 알아듣고 네 지금 시각은 8시 15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비슷한 예로 그 뭐죠? 그 삼성에서 나온 거? 이름이 빅스비. 빅스비 내일 날씨를 알려줘? 그러면 빅스비가 내일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양산을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좀 사람 모양의 로봇으로 그렸는데 인공지능이라고 꼭 이렇게 겉모습이 사람이지는 않을 거예요. 뭐 네모난 틀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드웨어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가능하냐?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가능한 겁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말도 종종 사용이 되는데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같은 거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 감이 잘 안 오죠. 머신러닝, 딥러닝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뭐 한 번에 갑자기 모든 지능을 다 때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많은 정보를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 컴퓨터가 분석을 해요.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구나. 그리고 패턴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고 학습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 딥러닝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양이가 있습니다. 강아지도 있겠죠. 그런데 이 컴퓨터라는 애가 고양이를 강아지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다가 무엇을 주냐? 엄청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고양이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소리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줘요. 고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넣어주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고양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에서 이 컴퓨터가 요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고양이구나. 얼굴은 동그랗고 뾰족한 귀가 있고 긴 꼬리가 있고 수염이 있고 등이 둥근 요런 게 고양이구나 라고 패턴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사진이 아니라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줬을 때도 패턴을 인식하고 난 이후니까 컴퓨터가 이 사진을 보고 쟤는 고양이야 라고 학습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 딥러닝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학습 능력, 그리고 학습을 한 이후에 추론 능력, 그리고 고양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지각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많은 용어들을 알아봐서 머리가 좀 아프진 않나요? 네, 지금까지 용어들이 좀 헷갈린다면 비슷하게 느껴진 용어들을 따로 공책에 정리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